안녕하세요. 마타하리 김지영입니다. 1월 둘째 주 경마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경마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코리아레이스에서 제가 쓴 블로그 글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마사의 내부가 좀 어수선하죠. 한국 경마의 시행 계획은요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2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2016년 시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행 계획상으로 보면 참 멍청하게 하죠. 그냥 좀 일찍 하지 그냥. 그죠? 한 9월 달부터 막 열심히 시행 계획 해가지고 10월, 11월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때 대상 경주들도 많이 몰려 있고 큰 경주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정신이 없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관계로 마사회하고 현장과 약간의 그 갈등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갈등에 대한 그 직격탄을 현재는 우리 경마 취재 기자들이 맞은 상태예요. 경마 취재 금지 요청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교사 기수 관리사들이 저희들한테 예상가나 기자들한테 뭔가 불만이 있어서는 아니다라면서 되려 미안해 하셨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틀 다 들어갔다 왔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은 이제 이 관련해서 취재를 하러 정식으로 들어간 거고 수요일은 분위기 파악하러 갔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분들은 그렇게 크게 잘못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이까짓 게 뭐라고 사실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뭐라고 이거까지 입을 막아가면서 액션을 취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분들은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려야죠. 물론 저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게 더 급한데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게 훨씬 더 급하긴 하지만 일단은 한 주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취재 수첩 오늘 오픈해드려야 하는 취재 수첩을 오픈을 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가 대체해서 김지영의 입상 기대마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 방송의 포인트는 취재였기 때문에. 자, 하지만요. 취재의 기본은요. 당일, 이번 달에 나오는 이 말에 소스를 얻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말의 스토리를 알아간다 라는 것을 전 취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안 돼도 돼요. 언젠가 뛸 거다. 기다렸다가 우리가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그 노리는 타이밍이 왔을 때 정말 그분들이 알려줄까요? 우리가 알아서 가야죠. 자, 취재는 경주마의 스토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 좀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취재 수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집중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심심하더라도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더 노력한 만큼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게요. 1경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국산 6등급 경주들은 되도록이면 승부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월이 3주 경마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6등급 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세마들 이제 데뷔전을 막 치러야 하는 말들이 설 전에 급하게 데뷔를 하느라고 이제 급하게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6등급 경주가 6개 경주가 있는데 훈련을 한 말만 100두가 넘어요. 101두? 월요일 기준으로 101두. 그러니까 30두는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말들은 다음 주에 다시 적체가 돼서 넘어올 겁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탈 수 없다고 또 다들 이번 주부터 벌써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6등급은 수준이 높던 낮던 제가 보기엔 약간 하향 평준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혼전도는 은근히 높다라는 거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경주 1000m 6등급 4번 바이칼 전사가 이제 경주 경험이 있는 말, 여기에 10번과 11번도 경주 경험을 바탕으로 가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바이칼 전사는 저는 솔직히 데뷔전이 생각만큼의 능력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컸었죠. 우리가 적중을 했건 안 했건 적중이야 했죠. 당연히 머니캠프가
딱 승부수를 띄우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적중을 했습니다만 바이칼 전사도 분명히 조금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훈련 시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도 직전보다는 다소 완성도를 높이면서 힘이 붙어가는 모습 속에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조금은 나은 모습은 기대해보겠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10번 광야불기둥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도 채찍에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면서 바깥쪽으로 심하게 기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악벽에 대한 순치가 필요. 11번 찰나우승. 이 말은 데뷔전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과인기를 모을 수 있었던 것에는 물론 나중엔 결국 배당이 막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흐름은 보이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팔리더라고요. 체중이 22kg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의욕적인 기수의 멘트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마방에서는 데뷔전은 지켜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내가 나왔었던 거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 혹시 말씀 안 드렸더라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을 것이고 자 일단은 그랬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체중 회복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겠죠. 얀 기수가 굉장히 야무지게 말을 타고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눈여겨는 봅니다만 직전 경주 내용으로는 단지 체중이 빠졌기 때문에 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히려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들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7번 세라짱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선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주행심사를 치렀다라는 점. 모래를 한 번도 안 맞아봤겠죠? 이번에도 선행에 대해서 뭐 의욕적으로다가 도전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도 같습니다만 얼마나 편하게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라스트 가속은 괜찮았었던 말입니다. 7번 세라짱 훈련 내용도 좋고요. 자 이제 문제는 6번 대구남 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12월 마지막 주 우리 서울 경마 기준으로 마지막 주에서 불량주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록, 주행심사 모두 좀 이거는 기본적인 평가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6번 대구남이 딱 그 주에 뛴 거죠. 기록 어마하게 좋죠. 1분 03초 7. 근데 이 말은 이제 경주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 대구남 같은 경우는 공중거리입니다. 공중. 이걸 이렇게 낭창된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공중거리는 걸음이고 하지만 자세는 상당히 안정도 되어 있는 모습이고 힘도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불량주로였기 때문에 내 눈이 과연 맞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 훈련식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은근히 힘은 실려 있는 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6번 대구남 같은 경우가 현장까지 나쁘지 않다면 눈여겨볼 만은 한데 기록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아니라 훈련 내용과 이 말이 뛰었던 경주 내용으로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인코스에 있는 뭐 말들 중에서는 5번 라온 매직 네, 4, 5, 6, 7이네요, 결국. 4, 5, 6, 7. 5번 라온 매직 같은 경우도 안정적입니다. 예, 안정적이고, 이 말은 오히려 훈련을 하면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몸놀림이 유연해지면 탄력이 붙는다고 하죠. 탄력이 붙어 가면서 데뷔전 좀 기대치를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탄력하면 8번 내가 잘 나가도 밀리진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말이. 주폭도 체구에 비해서는 좋고 하지만 좀 작죠. 그 부분이 한 가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관건이 될 수 있는 말들만 출전을 해 있어요. 강한 승부수는 자제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컨디션 잘 살펴서 최적의 조합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1200m. 자 이번 경주에서도 일단 데뷔전 치르고 있는 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데뷔전 치르는 말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8번 에클레어 드림이 어쩜 이렇게 제 마음을 사로잡는지 참 초속도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원하게 놔준다라는 느낌보다는 힘 한 배를 하고 간다, 제어를 한다라는 느낌. 그 막판에 가속도 상당히 좋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불량주로인데 평가가 참 다르죠. 앞에 대구남하고. 이 말도 불량주로에서 뛰었던 걸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훈련식 모습을 보니까 역시 자꾸 물고 뛰려고 하는 걸 계속 제어를 하는 그러니까 이 근성을 보강시키는 거죠.
말의 부족, 그다음에 네가 뛰고 싶을 때 뛰는 거 아니여 이러고 가르쳐주는 그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다시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8번 에클레어 드림 스피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5번 넌 감동이야. 이 말이 제법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이 완성도를 높이기 전에 데뷔전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마방 또기스도 이번에도 이번에는 이제 훈련 때 확실하게 완성도가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 넌 감동이야. 이 말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9번 허니 바로우즈 같은 경우도 전력을 많이 보강을 해서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 7번 스타파워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스타파워가 사실 이제까지 보여준 능력은 그냥 그래요. 이거를 추천권에 가져가기에는 좀 과감함이 필요할 만큼의 약간 졸전이었었던 모습들인데 걸음이 상당히 빠릿해졌고 20조에서 페로비치 기수가 잘 기승을 안 하죠. 페로비치 기수가 연일 훈련을 담당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걸음의 완성도를 많이 높여놨습니다. 7번 스타파워까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5번 너는 감동이야, 8번 에클레어 드림 쪽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이 3경주 역시 엇비슷한 전력들의 혼전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자, 단거리 그리고 강편성에서 고전을 하다가 1300m로 거리를 늘린 말, 2번 웰빙조이, 6번 우즈바다, 그리고 8번 라운로키 등의 말들이 있고요. 이 말들의 지금 현재 훈련시 모습이라든가 이 말들에 대해서 마방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모습들, 이 모습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훈련을 통해서 보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들이 인기마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10번 사련이 힐링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직전 경주에 이 말이 인기 1위까지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일단 그만큼 약편성에서 강점을 보여왔었던 1300m 거리 재출전이라는 부분, 이번에도 아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이번 주는요 15조 말들이 상당히 좋아요. 훈련 내용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 중에 하나가 10번 사른이 힐링이다라는 거. 자, 일단 걸음 신장세, 그리고 4번 광마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걸음은 늘고 있습니다. 경주 운영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2, 4, 6, 8, 10, 아이고 짝수네요. 이 말들의 혼전 구도 속에 7번 싱그러운 검이라든가 9번 라이징 스토리라든가 이러한 말들도 함께 가세를 하겠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을 찾는 것보다는요, 거리에 대해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말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 8번 라운로키의 전개 그리고 버티기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상태에 따라서 충만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혼전도 높아요. 3경주. 4경주입니다. 역시 6등급.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5경주부터 추천 경주인데 이 4경주까지가 국산 6등급이거든요. 1300m 경주입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모든 말들의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불안 요소들을 어떻게 타개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자, 이번 샤프 프린세스는 직전 경주에 분명히 컨디션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아무튼 근데 이제 당일 현장 딱 가니까 17kg 체중이 빠졌죠. 제가 취재 수첩에도 오픈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배신이다라며 냅다 뒤로 돌렸었던 기억이 나는 말이고요. 원체 마체가 작습니다. 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워풀하지가 못하다라는 부분을 양이 얼마나 끌고 올라오느냐인데, 글쎄요, 현장에서 만약에 체중이 또 빠진다, 찌지 않았다, 원상복귀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훈련 내용으로는 입상권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4번 조아머니는 직전에 분명히 아끼고 있었다라는 거 제가 슬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방 기대치. 하지만 직전에 편성이 워낙 좋았었던 모습, 이번에는 편성이 선행을 나갈 수 있다, 간신히 나갈 수 있다,
요 정도 선에서의 편성이기 때문에 편성에 의해서 성적이 좌우되는 전형적인 말. 좀 인기를 모은다면 과인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5번 앤드리스 러브 1300m가 오히려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빨리 단거리를 통과를 해준다면 긴 거리에서는 조금 더 나은 능력치를 보여줄 수 있을 말로 판단하고 있고요. 6번 대성영웅 그리고 외곽의 12번 백산 챔프 이 두 마리의 말이 57.5로 부담 중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두 마리 모두 선두권 가세 전력들이죠. 상대적으로 57로 입상을 차지했었던 11번 백산 챔프가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백산 챔프 역시 그렇게 당당한 체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단지 500g에 말이 버거워할 수도 있다는 부분. 오히려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7번 엘파트론 쪽에 다시 한번 손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편성 4경주는 제가 이거 여차하면 현장을 한번 살펴보자, 현장 추천으로 갈까도 생각을 해봤었던 경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승급 차승에 걸려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3등만 해도 올라가는 말이 하나 둘 셋 네 마리, 2등 하면 올라가는 말이 한 마리. 그러니까 이 말들에 대해서 그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미묘하게 의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주로 출장하는 장면까지 열심히 보셔야 되겠고, 저는요 이런 상황이면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진 복병을 놓고 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현장 승부로 갈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제가 노리고 있는 그 복병마가 컨디션 이상 없이 좋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말 놓고 갈 겁니다. 저는 게시판에서 현장 승부 뭘로 가져가는지까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자, 5경주 본격적인 승부처 시작합니다. 5등급 1200m. 자,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시도할 수 있을 말이 다수 보입니다만 선행을 시도한다고 해서 버티기까지 가능하느냐, 즉 압박을 견딜 수 있느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몇 마리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뒷선을 장악해서 올라온 말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분명히 직전부터 컨디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한 말이 이번에는 더 좋아졌어요. 딱 그 한방 막건의 힘, 주력 한 방으로다가 막 압축 시원하게 한번 해놓고 5경주에서 자금 확보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직전 경주의 리턴 매치를 맞이하고 있는 1번 에이스 제퍼와 3번 삼정 타핏 그리고 5번 패턴스 이미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1번 에이스 제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초반 시작하고 나서 좌우 충돌이죠. 얘 6번이었죠? 5번하고 7번이 1호 와서 딱 하니까 짜부가 돼서 뒤로 쳐져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아쉬운 성적을 낳게 한 원인이다라는 판단이고요. 패턴스 이미지는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출발이 잘 됐어요. 그래서 선입권에서 움직이는데 글쎄요, 모래에 다소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라고나 할까? 예. 차분하게 참고 있다 한 발을 써서 우승을 할 때와 기록상으로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경주 내용 면에서는 차라리 한 발 참고 썼던 게 더 좋았었다라는 거. 아니면 아예 앞에 갖다 대서 선입권에서 움직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 일단 1번과 5번 그리고 여기 그 당시 편성에서 선행을 편안하게 나섰었던 3번 삼정 타픽까지 이번 경주에서도 눈여겨봐야 하는 무리들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저는 외곽에 있는 9번 정상 특급 이 말의 복병 가능성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 특급이 직전에도 많이 좋아지긴 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조교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사실 그 직전 경주를 생각해 보시면 정상 특급이 그 전에 보여준 능력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 믿겠지만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좋아졌어요. 그 편성 자체가 정상 특급이 그 전에 뛰었었던 능력치로 봐서는 쉽게 올라오기 힘들었다라는 판단이지만 제법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요 직전보다 호전세가 더욱 뚜렷해진 모습입니다. 9번 정상 특급 인기가 없다면 복병으로 인기가 있다면 믿고 갈 수 있는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외곽에 10번 천재 1루 김용문 기수 안장에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받을 건데요. 이 말은 내측으로 기대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 때도 기대요.
외곽 게이트? 방법은 선행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선행 누구? 3번 삼정 타핏. 여기에 뭐 7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1번 에이스 제퍼도 순발력이 밀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쉽진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번은. 자, 7경주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자,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제 관심마, 입상 여부, 충마 여부를 떠나서 관심마. 아마 경마를 사랑하시는 경마 팬들은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을 말이죠. 6번 라이언 록. 승급전 늘어난 1300m 거리에 도전합니다. 훈련 시 모습 전혀 이상 없었고요. 그 상태라면 훈련 때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을 만큼. 자, 이거 지금 마방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야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시겠죠. 자, 어찌 됐건 간에 6번 라이언 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노림수가 있겠죠. 제가 노림수가 있으니까 가져가는 경주. 긴가민가 할 때 확실히 믿고 때려야 그것 또한 승부가 됩니다. 7경주의 포인트였고요. 자, 8경주 세 번째 승부처. 저 이제 이번 주 편성을 보니까 장거리 편성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700m 추천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관리마가 또 여기 1700m에 나와버렸네요. 직전 경주에 억울했습니다. 기수가 지나치게 서두르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그 바람에 우리의 막건도 깨져버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만회를 해줄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훈련 내용 좋고요. 훨씬 더 좋아졌고요. 직전에는 사실 몰래 딱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기수가 잘못 탔고, 자, 이번에는 확실히 더 좋아진 모습으로 제대로 승부 타이밍 잡고 나온 말입니다. 그 말 놓고 들어갑니다. 이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8경주 1700m이기 때문에 거리 경험이 없는 말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고 거리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전 경주 페인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죠. 8경주 본 예상 통해서 내용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은 적중 만들어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060-300-6616-208.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이번 경주는 일단 선두권 나설 수 있는 말들이 제법 눈에 띄고는 있습니다만 내가 선행이요, 나 선행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말은 1번 헤일로버드, 외곽의 12번 사커맘입니다. 사커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선행, 도주성 선행이 아니고요. 모래를 안 맞으면 돼요. 솔직히 훈련 내용을 보니까 사커맘도 많이 좋아져 있고 그 상위군인 청담불패라는 말하고 동반 훈련을 하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근성이 많이 늘었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직전 경주의 폐출혈의 여파가 분명히 이번 경주에도 미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순위권만 올라와 버리면 우리 되게 속상하잖아요. 4, 5등 이렇게 해버리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번 서클댄서 브리더스컵에서 에버그린 트리의 압박을 피해 본인이 선행을 나서버리죠. 이현종 기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선행에서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가. 일단 11번 서클댄서, 자, 그렇게 빡센 경주는 아닙니다.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행이면 선행, 선입이면 선입으로 레이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11번 서클댄서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은 5번 선키스트입니다. 선키스트 같은 경우는요. 11월 13일 그러니까 직전 브리더스컵이니까 논외로 하고 그 전에 우승을 차지할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 다음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현장 상태 예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저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만큼 말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추천을 드렸어요. 왜? 그때 페로비치 기수가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페로비치 컨디션이 너무 좋았고 선키스라는 말이 갖고 있는 기본기를 믿었고 비록 현장 상태는 안 좋지만 자,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반주력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말이 대차게
여유 있게 우승을 하고 들어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은요. 그때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5번 썬키스트의 변화, 발전 가능성, 더 좋아지는 걸음, 더 보여줄 걸음 있음?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타말들 혼전도 굉장히 높은 가운데 2번 당찬여걸, 4번 세라킹, 8번 썬마스터, 9번 어쭈구리까지 엇비슷한 전력들이 모두 다 대시할 겁니다. 전개, 이점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 김지영의 1월 14일 토요일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 14경주에서는요, 일단은 자신있게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아니, 기수 조교사 취재 금지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됐지. 지난주에는 했잖아요. 지난주에 차수 나오잖아요. 그쵸? 이미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말이 여전히 좋은 컨디션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 믿고 갑니다. 부차권 시원하게 정리합니다. 스피드 싸움이 될 겁니다. 보통 1400m의 경우는요. 선행마가 쉽게 버티기 힘들고 직선 길이가 앞뒤가 길기 때문에 선행마가 쉽게 버티기는 힘들다. 게다가 이런 지금 편성처럼 선행마가 다소 포진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어부지리성 추임마나 뭐 뒷심이 좋은 말, 어떻게 이게 어부지리 뭐 이렇게 전개상의 이점 이런 걸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경주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기 본연의 능력, 스피드 그것만으로 승부할 겁니다. 그렇게 돼요. 뭐 전개 선행을 경합을 해도 돼요. 그 말은 돼요. 믿고 가는 10경주 믿을 수 있는 말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2등급 1900m. 이번 경주도 이거를 저는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워보려고 승부처를 3호 마로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뭐 때문인지 우리 편들 저와 함께 계속 해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8번 번개비호 때문이죠. 자, 직전 경주 내용이 뭐였냐면요. 직전 경주는 이제 추천 경주였으니까 이게 제가 방송에서 오픈을 안 해드렸겠지만 본 예상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다시 한번 리마이벌을 해드리자면 직전 11월 경주에서는 컨디션 자체는 베스트는 아니었다. 하지만 막상 선행을 나가니 더 잘 뛰더라. 그런데 지금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직전 12월 17일 내용이에요, 이게.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직전보다 분명 훨씬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 만약에 선행도 성공을 한다면 2등급도 문제없다. 저 당연히 번개비호 놓고 갔죠. 자, 그런데 인코스에서 의외의 변수 퀸크리켓이 밀고 나와버리면서 외곽을 돌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쳐다봤는데 의외의 변수 설마 2번 휴즈로드가? 아니요. 휴즈로드는 선행을 나가면 말이 오버페이스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8번 번개비호가 선행을 시도를 한다. 오, 부드럽게 선행을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재미있을 말이기 때문에 8번 번개비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기 많은 뭐 뻔히 아시잖아요. 그쵸? 4번 로얄 지블리, 뭐 5번 백산이라든가 7번 참마? 7번 참마가 당연히 인기 1위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1900m 입상 성공하고 지금 상승세 타고 있는 말 2번 휴즈로드라든가 외곽에 끈끈하게 늘 장거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추임력 12번 슈퍼탱크까지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1번 바람이 분다. 이 바람이 분다 같은 경우도요. 상당히 이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말의 그 당시에 그 승부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 취재를 통해서 말의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람이 분다 같은 경우가 거의 대표적인 스토리 라인이 갖고 있는 말이죠. 여기저기 하다가 마박 기적을 해와서 마박에서는 말이 감이 안 잡힌다. 모르겠다. 컨디션은 좋아 보이는데 실전에서는 영 안 뛴다. 훈련 때 걸음이 실전에서 안 나온다. 직전 경주 우승할 때 컨디션 양호하다. 이거 7글자죠. 컨디션 양호하다. 딱 7글자 나왔습니다. 이게 스토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도 기왕이면 양호하다 들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그 이제 마방 스타일을 분석을 하셔야죠. 저는 계속 취재를 거저 다니고 있었던 거 아니고요. 그런 거 다 분석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취재가 금지라고 해도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 11경주는요, 마지막 마무리 훈련까지, 금요일 훈련까지 확인을 해보고 현장 승부처 여부로 결정할 테니까 게시판 확인해 보시고요. 자, 12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이번 경주도 상당히 재밌어요. 자, 일단 3번 영롱, 직전 경주는 편성이 좀 강했죠? 여기에 4번 머스탱 스트롱과 1번 프로포즈가 승급전에 임하고 있고요. 10번 다이얼킹도 승급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승급전에서 가능성 보여줬었던 2번 다이아삭스와 현 혼합 3등급에서 우승 경험이 있는 블랙하이저 7번이죠. 여기에 8번 미스터 큐피드, 11번 대마지존, 12번 플레이시스 투고까지 전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십시오. 현장에서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이니만큼 시원한 정리 필요하다. 너무 혼전은 높고 도대체 얘가 무슨 축 가져가려고 이렇게 자신이 있나? 그 축 꼭 들어와야 돼요. 제가 장담해 놨단 말이에요. 들어올 수 있다. 장담을 해놨기 때문에 꼭 들어와야 합니다. 그 축 놓고 가겠습니다. 그 축 놓고 구멍수를 넓히더라도 충분히 먹을 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은 이렇게 무섭게 구멍수를 넓히더라도 말은 하지만 끽해봐야 내 구멍이에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1월 14일 토요일 서울 12개의 경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스토리를 계속해서 흐름을 잃지 않는데 주력을 해서 이번 주 분석을 열심히 맞춰놨고요. 취재 들어갔다 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장에서 좀 더 적합한 적중, 지난주가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적합한 적중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저는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일요일 경마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